네, 안녕하세요. 엘춘마당의 양세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LG 트윈스의 또 전력을 보고 있고 LG 트윈스의 전력과 좀 더불어서 타 팀들의 전력도 살짝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5강 후보도 2016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한번 뽑아보고 뭔가 좀 이제 개막을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점점 전력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어제 아침에 제가 10개 구단 새롭게 모습을 보이는 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투수편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릴 거는 투수는 그렇게 이동이 막 뭐 FA 대박으로 뭐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곤란했습니다. 어쨌든 한 명씩 10개 구단의 새로운 투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구단 새롭게 합류한 투수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원래는 제가 국내 선수로만 다 채우려고 했는데 사실 국내 선수보다도 뭔가 좀 아시아 쿼터에 비중이 있는 팀, 그리고 또 아시아 쿼터에서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들이 있는 팀은 또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LG는 일단은 역시 뭐 돌아오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지만 이민호 선수가 가장 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소집 해제를 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계속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복무를 할 때도 주소지를 이천으로 옮겨서 주말에는 이천에서 또 훈련을 하고 또 이 선수가 재활을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팔꿈치 재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대로 소화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6 시즌에 복귀를 합니다. 하나는 뭐 사실 주요 투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하나는 투수진이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변주를 줄 수 있는 게 아시아 쿼터인 왕현청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5선발로 가야 하나가 지난해 5선발 엄상백이 돈값을 못 해주면서 고생을 했잖아요. 왕현청이 5선발로 가고 엄상백이 롱릴리프나 6선발로 가는 게 아마 하나가 원하는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왕현청 선수를 좀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 삼성도 사실은 의외로 불펜진이 조금 지난해 불안했는데 뭔가 좀 내부적으로 육성을 한다. 특히나 그 중심에는 부상에서 돌아오는 김무신 선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선수의 이름은 김윤수였습니다. 2024년도에 LG와 삼성이 만났을 때 오스틴 전담 원포인트로 나와서 빠른 볼로 또 낙차큰 커브로 오스틴을 삼진을 잡고 내려갔던 모습,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시즌을 마치고 김무신 선수가 수술을 받았죠. 그러면서 2025 시즌을 통으로 날렸기 때문에 2026 시즌에는 과연 삼성의 불펜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을지, 이 선수 공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기대해볼 만하고 SSG는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지만 역시 타케다가 새롭게 이제 선발로 들어와서 뭐 아시아 쿼터를 10개 구단 다 데려왔다지만 아시아 쿼터에서 좀 기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선수는 바로 이 타케다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3선발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타케다 선수가 이름값은 아시아 쿼터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선수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 NC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쿼터를 선발했습니다. 바로 토다 선수인데요. 토다 선수도 NC가 사실은 뭐 구창모도 정상적인 몸 상태로 시즌을 준비하지만 시즌 중에 좀 부상의 우려도 있고 피로도도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원투펀치와 함께 토다 선수가 선발진에 자리를 잡아야 뭐 구창모도 잘 던질 수 있고 신민혁도 잘 던질 수 있고 하위 선발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다 선수가 새로운 얼굴 중에 좀 주목할 만하고요. KT는 역시 이강철 감독의 스타일상 강백호의 보상 선수로 전력 보강을 투수 쪽에 할 수 있는 기회를 한승혁 선수로 채웠습니다. 한승혁 선수가 이제 한화의 필승조로 활약을 하다가 KT로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KT에서도 필승조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강철 감독이 추구하는 강력한 필승조의 일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롯데도 사실 뭐 아시아 쿼터 선수도 좋고 또 새롭게 합류 외국인 투수들도 좋지만 이 선수가 1군 스프링 캠프에 가더라고요. 또 LG 출신인 김영준 선수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롯데로 이적을 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보고 많은 유망주들이 있지만 또 많은 1차 지명 출신들이 있지만 이 선수를 롯데가 데려갔을지 뭔가 좀 이 김영준 선수와 롯데에게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커리어 1군 승리가 다 롯데전이었던 김영준 선수인데 어쨌든 롯데가 어떤 걸 보고 데려갔을지 어떻게 이 선수를 쓸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고 기아는 이제 마지막에 FA 시장 막바지에 또 큰손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 조상우 선수를 잔류를 시켰고 또 앞서서 이준영 선수도 잔류를 시켰는데 여기에 불펜 보강을 했습니다.
김범수를 새롭게 영입을 했고요. 또 홍건희 선수를 리턴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불펜을 많이 보강을 했고, 지난해 불펜이 좀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정혜영 선수도 살아나야 되고, 전상현 선수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곽도규 선수도 돌아올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이 영입한 선수들, 여기 이태양 선수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핵심은 김범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은 또 이용찬을 리턴을 시켰죠. 투수진에 젊은 투수들이 많은데 멘토 역할을 해줄, 뭔가 좀 하나가 되어서 잡아줄 수 있는 이용찬 선수를 영입을 했고, 키움은 거의 이것도 FA 영입이나 다름이 없죠. 안우진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물론 시즌 초부터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안우진 선수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좀 던지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풀타임을 뛰려고 했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안우진이 돌아오는 거는 키움이 또 조금 무서울 수 있다, 고춧가루를 많이 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우진의 부상 복귀 상당히 좀 2026 시즌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FA 이적 등이 활발했던 이 야수 쪽의 이 보강과 달리 투수 쪽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투수력이 좀 받쳐줘야 5강에 가고 또 순위 싸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수들은 조금 더 키우는 것 같아요. 특히나 FA 투수들, 기대를 갖고 데려온 투수들, 이 선수들이 이적을 하면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FA 투수로 나오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해 활발했던 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투수는 조금 더 구단도 육성 프로그램을 다 갖추고 있고, 또 혹사도 방지를 하고, 이렇게 좀 더 투수를 키우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옛날보다 많이 좀 전체적으로 상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투수 이동을 크게 누구를 데려와서 중요한 롤을 맡긴다기보다는 뭔가 뎁스를 채울 수 있는 보강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쿼터도 일단은 투수로 선택을 했고, 또 다른 선수들도 이제 크게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여기 팀이랑 안 맞았는데 우리 팀이랑 맞을 수 있겠지 하고 데려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우승팀 LG 트윈스를 보면은 1차 지명 출신 이민호와 조원태 각각 공모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1군 진입을 노리고 있고요. 아시아 쿼터 웰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서 방출된 장시환을 데려왔고요. 이제 4월 말에 김윤식 선수도 소집 해제가 되기 때문에 LG도 이렇게 우승팀도 투수 보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고, 사실 하나도 폰세 와이스 빠진 거는 외국인 투수로 채운다지만 불펜이 좀 빠졌다는 게 사실 전력에서 좀 벗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태양 선수가 하나가 불펜이 만약에 좀 흔들렸으면 언제든지 콜업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보험용 투수가 좀 빠졌다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서 김범수도 FA로 이적을 했죠. 한승혁도 빠졌죠. 이렇게 불펜이 한꺼번에 좀 빠져버리면은 분명히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현청이 5선발로 들어가고 엄상백이 불펜 내지는 또 불펜으로 쓰기에 사실 비용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불펜으로라도 잘해야죠, 엄상백은. 그리고 6선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하나의 투수진도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지난해와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왕현청이 선발로 자리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삼성도 불펜이 좀 절실한 팀 중 하나였는데 아시아 쿼터인 미야지 선수,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는 김무신과 최지광, 요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좀 큰 것 같고요. 뎁스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임기영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삼성이 젊은 투수들도 많이 발굴을 했고 필승조도 좀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승민 선수를 비롯해서 배찬승이라든지 또 이호성이라든지 또 김재윤이 건재하고, 또 김태훈 선수도 앞에 쓰기에는 나름대로 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기에 뎁스를 한번 채워보자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FA로 영입하기보다는. 그래서 삼성도 불펜 보강에 좀 힘을 썼고, SSG는 지금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좋은 불펜을 자랑합니다. 또 혹사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선발 쪽이 지난해 김광현이 좀 부진하고, 사실은 다른 하위 선발들이 좀 고생을 했죠. 막판에 김건우 선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김건우와 김광현이 들어간 자리, 이제 새로운 아시아 쿼터 빅네임이죠. 타케다 선수를 영입해서 선발 자리를 좀 채웠고, NC도 이제 아시아 쿼터로 토다 선수를 영입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발 뎁스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KT는 역시 즉시 전력 불펜 자원 한승혁을 불렀습니다. 강백호의 부상 선수로 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필승조에 대한 어떤 멀티이닝도 많고 연투도 많고 좀 힘들다가 사실 지난해에는 조금 필승조들이 많이 지쳤거든요. 근데 여기에 뎁스를 좀 더 강화하는 김민수, 원상현, 이상동, 손동현, 한승혁, 박영현으로 이어지는 필승조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 정말 뎁스 강화용으로 쭉 지금 공통된 그런 뭐 아시아 쿼터를 데려오든 군전혁 선수가 있든 뭐 FA 부상 선수로 오든 뎁스 강화가 10개 구단 투수진의 어떤 올 시즌의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도 뭐 외부 FA나 이런 걸로 선수를 데려오진 않았지만 2차 드래프트로 투수 3명을 데려왔습니다. 김영준, 김주환, 최충현인데 김상진 투수 코치가 굉장히 또 투수들을 다시 살려서 쓰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과연 타팀에서 상위 지명받았지만 또 좋았을 때도 있었던 선수들이 있지만 조금 아쉬워서 2차 드래프트에서 풀린 선수들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롯데의 이 전략은 또 어떨지가 좀 궁금하고 기아도 사실 지난해 필승조가 크고 작은 부상과 부진으로 특히나 후반기에 좀 순위 하락의 원인이 됐는데 김범수와 홍건희 그리고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태양을 데려오면서 불펜을 조금 더 튼튼하게 갖추는 물론 기존 선수들이 기아도 잘해주면 되지만 뎁스를 갖추는 역시 용도가 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9위 두산과 10위 키움도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 지난해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어떤 롤을 주느냐 김원영 감독의 좀 숙제지만 이런 걸 또 잘했어요. 김원영 감독은 뭐 투수 코치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 아시아 쿼터로 타무라를 데려와서 불펜을 보강했고 이용찬도 뭐 불펜으로 가겠지만 긴 이닝을 좀 소화할 수 있는 롱rel리프를 해줄 수 있는데 중심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찬을 또 과감하게 리턴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은 젊은 선수들의 또 성장이 좀 기대가 됐는데 2026년에도 지난해 정현우처럼 올해 1라운드 박준현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역시 근데 키포인트는 한때 키움이 정말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투수진에서 앞과 뒤를 책임졌던 안우진과 김재웅의 복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우진은 거의 뭐 외국인 선수와 다름없는 활약을 해줘야 되고 또 김재용 선수도 사실 주승우 선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승우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책임감이 ክ니다. 그래서 김재용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 마무리를 할지 셋업맨을 할지 상당히 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요 선수들 투수진에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키움도 투수가 조금 더 성장을 한다면 상대하기 꽤 까다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10개 구단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투수 뎁스 보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민호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민호 선수는 데뷔 시즌이 가장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데뷔 시즌에 직구와 슬라이더, 회전수도 좋고 구위도 좋고 정말 무브먼트가 그때 경기들 하이라이트 보면은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구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종 2개만으로. 그걸로 이제 정찬원 선수와 11 로테이션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풀타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직구랑 슬라이더 이외에 다른 구종이 필요했지만 뭐 커브도 간간히 섰고 체인지업도 연마를 했지만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뭐 10승도 달성을 했지만 내용이 이게 이민호의 10승과 손주영의 10승, 송승기의 10승을 비교했을 때, 오선발들의 10승을 비교했을 때 같은 승수, 뭐 비슷한 승수를 볼 수 있지만 손주영과 송승기가 기록한 10승들이 훨씬 더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팔꿈치 수술을 받고 사회복무원 복무하는 사이에 팀 선발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임찬규 선수도 이민호 선수가 입대하기 전보다 더 스텝업을 해서 3년 연속 10승을 달성을 했고 손주영 선수, 송승기 선수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민호가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2022 시즌으로 저는 돌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할 자체는 대신 들어가고 누군가의 대체 선발을 해주고 누군가의 6선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또 선발진이란 게 투수란 게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민호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민호는 계속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2026 시즌이 좀 이민호에게는 그런 시즌이 돼야죠. 아무래도 이 부상 복귀 이후의 첫 시즌이고 실전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당장 10승을 해야 된다. 당장 규정 이닝 채워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가능성을 보여주고 2027 시즌을 위한 빌드업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옛날이랑 똑같으면은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불펜으로 쓸기에도 연투를 하기에 좀 어렵거든요. 예, 몸이 좀 빨리 회복이 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직구 구위를 일단 회복을 해야 되고 슬라이더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제 3구종, 4구종까지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는 포크볼을 안 던졌는데 우리 투수들 다 포크볼 던지거든요. 다 뭐 팔꿈치 통증이나 이런 거 크게 걸리지 않고 다 안 아프게 포크볼 다 잘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도 충분히 저는 체인지업보다 포크볼이 연마하기 쉬운 구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포크볼을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 예, 이런 건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침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과연 이민호 선수가 또 2026 시즌에 잘해줄지, 본인의 등번호 또 26번인데 26 시즌에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각 구단의 투수 변경 현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엘침마당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